항아리처럼 좀 배가 불룩한, 지금 항아리형 경제가 하기 위해선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오늘 목요대화가 11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대전환 항아리형 경제로의 중심 이동입니다. 이제 항아리형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게 뭐 경제 원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경제 구조를 보면 과거에 호리병처럼 생겼다. 대기업은 숫자가 적고 중소기업은 숫자가 많은데, 그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견기업이 아직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것을 항아리처럼 좀 배가 불룩한 강소 중견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로 가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다는 주장을 제가 한 15년 전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낸 책인데, 아직도 조금은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버리기는 좀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고가 있어서 재고도 처리할 겸 오늘 한 권씩 드렸습니다. 항아리형 경제를 주장한 것은 우리가 낙수 효과보다는 분수 효과에 기초해서 산업 구조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죠. 이 충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항아리형 경제 구조가 절실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외부 충격을 극복하는 데는 소수의 대기업만으로는 안 되고 다수의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또 중견기업이 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GVC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코로나19 이후에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의 자립과 발전이 절대 중요하고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세 번째는 그 코로나19로 그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도 더욱 앞당겨지지 않겠냐. 우리가 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더욱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견 강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무대를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 넷째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기업이 늘어나야 재정이 지나치게 팽창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아리형 경제는 경제 영역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양극단의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문화와 관행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가 제가 이 시점에서 오늘 이런 주제를 들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아리형 경제라고 하는 것을 구축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BCG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데,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들여다보면 BCG 매트릭스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반도체 같은 것들이 아마 저쪽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박영선 장관님 굉장히 밀어주시고 계시는 차세대 산업군을 육성하는 것, 이건 아직은 확실하게 돈을 번다, 부가가치는 없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데카코니니 이런 단어들이 최근에까지 이제 최근부터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주 국가적인 스타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스타 산업에서 또 미끄러지는 기업들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쇠퇴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희한하게 유독 작동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진입 루트를 차단시켜버리는 각종 제도와 여러 가지 어떤 장애 요인들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중견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홀대시켜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이 상당 기간 오랜 동안 지속돼 왔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견기업을 현재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대기업의 아류로 인식을 하게 되고, 대기업이니까 더 이상 성장시킬 필요도 없고 알아서 해라. 총리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의 경제 구조는 뭐냐면 양극 경제다. 이 중견기업이 도대체 육성이 왜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진로가 차단되어 있는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업에 대한 정의는 과거에 중소기업, 대기업과 같은 이분적 개념으로 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중견기업이 이제 혼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은 대기업이야, 이게 정의하는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들 기업에게 가야 될 모든 유탄을 누가 맡고 있느냐 하면 중견기업이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터팬 증후기라는, 나는 중견기업 안 될래라고 하는 희한한 중소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니 중간다리가 부러져 있는 형태가 대한민국의 형국이다. 지금 항아리형 경제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중견기업의 숫자를 늘려줘야. 벤처 1000억 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매년 한 60개 정도씩 새로운 1000억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벤처기업들이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들 기업들을 빨리 성장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중핵기업이라는 걸 좀 만들어 놓자.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ODM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DM 기업. 다시 말해서 다른 기업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기업이죠. 이 기업에서 뭘 하느냐면 옆에다가 협력기업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돈도 대주고 발굴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한 생태계를 만들면서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중핵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육성하면 훨씬 의미 있는 중견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 허리가 살아있는, 그다음에 미래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의 군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이 요번 달이 우리 정부에서 1년 전에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제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시작한 지가 한 1년이 된 날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 전에는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걸 했다, 할 수 있다 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총리님,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그동안 소부장 히든 챔피언이 나오지 않았는가? 나올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 99년도 말에서 2000년도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한국에 세계 1등 했는데 1등을 하기 전에 1등 일본, 미국, 유럽 장비 부품 재료 회사하고 협력해 와서 그 회사가 다른 회사랑 협력하는 방법이나 정보를 습득해서 우리가 빨리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등이 됐다. 대한민국의 D램이 확실한 1등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미국, 유럽 회사와 공동 개발하고 협력을 해오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대중소 기업끼리 협력하고 같이 연구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할 때 지속적인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합쳐질 때 성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태어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혁신입니다. 혁신은 완벽한 게 아니라 차별화된 겁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혁신과 신뢰는 한 공간에 한시에 동시에 존재하기가 힘든데 우리는 혁신 보고 신뢰를 갖기를 요구해왔다. 그래서 혁신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찰나적인 시간을 놓치면은 혁신은 보통이 돼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보스형이 산업경제를 성장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리더형이 성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 저는 보스형은 돌격 앞으로 형이고 리더는 나를 따르라 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는 리더가 지옥인지 천당인지 길을 닦아서 나를 쫓아와라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세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느냐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성공은 속도 곱하기 혁신의 가치 나누기 시장의 기득권이다. 총리님께서 분수의 경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철학이 있는 말이고요. 속도를 올리고 혁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몫이지만 시장의 기득권을 조정해주는 일은 리더와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과 혁신과 1등은 리스크와 속도와 시간의 변수를 극복한 결과다. 근데 우리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리스크를 피하고 속도와 시간의 변수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리더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개혁과 정신 함량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